안녕하세요. 황미영준 TV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면 애견샵엔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었으면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오전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자영업자들은 항상 위기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사스, 신종플루, 구제역 여러 가지지. 보통 주기적으로 이제는 2,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게 와요. 그럼 그때마다 대처나 어떤 방비가 없으면 그 고민은 깊어지고 시름도 깊어지겠죠. 애견샵은 저는 그래요. 저희 현 상태는 저는 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2월 달이나 지금이나 매출액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외출을 못 하잖아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입국 제한도 되고 출국 제한도 되고 그래서 놀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호텔, 그러니까 애견을 호텔에다 맡기고 이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치원을 맡기고 놀러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매출만 빠졌을 뿐이에요. 뭐 그 매출도 상당하죠. 150에서 200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 저도 한 10%에서 15%는 타격이 있네요. 전체 매출에 대해선. 근데 다른 자영업자보다는 그렇게 타격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종업계를 또 알아보게 되겠죠. 우리 미용사 분들이나 뭐 다른 데 이제 연락을 해봐서 통화를 해보고 뭐 다녀도 보고 하니까 애견업계가 너무나 힘들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미용을 맡기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스스로 깎거나 뭐 이렇대요. 하루에 뭐 목욕 한 건, 미용 한 건, 뭐 이러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한 2달 뒤에 오픈을 한 저희 그 후배 사장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는 더 큰일이 났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로드샵, 이게 상가에다가 이렇게 애견샵을 냈지만 그 친구는 아울렛 안에 입점을 하게 된 거죠. 수수료 한 뭐 20%그 정도 내고.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20%를 그 아울렛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아울렛, 백화점, 사람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극장이,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람이 모이질 않잖아요. 아울렛 자체에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거의 하루 매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큰일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일요일 날에 저희 매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강남에서 일하시는 실력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가이컷이 저희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분하고 뭐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강남은 역시 불패예요. 그 선생님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애견샵에서 손님이 많은 애견샵에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약을 1년치를 한꺼번에 하고 가는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5kg 미만짜리 가이컷을 하면 6만 5천 원을 받는데 거기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요. 저희 2배죠. 그리고 예약은 1년 내내 꽉 차 있는 거고 예약이 됐으면 이제 오죠.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별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역시 강남 불패다. 이런 생각이 들다는 나도 강남으로 매장을 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 업계도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이고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출이 너무 떨어졌으니 니들이라도 와서 스크린을 쳐라. 스크린 골프를 쳐봐서 알겠지만 3, 4명이 조금 공간에서 칩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벗고 쳐야 돼요. 마스크 벗고. 그 매출이 너무 없대요. 왜? 공공장소에 가지 마라. 그 폐쇄적인 공간에 가지 마라. 스크린 골프장이 그래서 진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친구가 그렇게 또 이제 오라 그러니까 또 갔어요. 가가지고 뭐 1,000원짜리 내기도 치면서 뭐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을 거기서 이제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는 50대예요. 50대들이 직장 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40대 초반서부터 퇴직하기 시작하잖아요. 50대까지 뭐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에서 버티기 좀 힘들어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세상은 급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40대 되면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자주 만나는 뭐 지인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거의 뭐 동갑내기 친구들이 주를 이루겠지만 그 친구들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본 거죠. 많이 이제 고민을 각자 해본 모양이에요. 스크린 골프 하는 사장, 저는 애견샵을 하고, 그리고 소각기 업체 사장도 있고, 마라톤 등번호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그 유튜버도 있었어요. 유튜버,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브 먼저 얘기를 해줘. 그 친구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가 뭐 전자장비 이런 거를 리뷰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광고 수익은 그다지 많지는 않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어떤 회사에서 이 제품을 광고해 달라 하면 그거 영상 찍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입이 많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리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쇼핑몰을 리뷰한 제품을 이제 팔라고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튜버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원가 빼고 자기 인건비 빼고 수입을 남기는 유튜버가 전체 5%가 안 되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유튜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영상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 되는 데는 아니다. 잘 되는 뭐 청년 노래방이라든가 뷰티TV라든가 보람TV 이런 쪽. 네, 잠깐 영상이 끊겼었죠. 애견 미용 예약이 들어와서 그 전화 받느냐고 약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상위 뭐 1%만 엄청난 수입을 가져가고 뭐 어느 업계나 다 그렇죠. 근데 꾸준히 하면 자기 목숨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큰일 난 친구가 뭐냐면 마라톤 등번호 사업하는 친구예요. 마라톤이 코로나 때문에 2월달 거 취소되고 3월달 거 취소됐다가 이제 다 5월달까지 다 취소가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9월달까지 놀아야 돼요. 마라톤 등번호가 사업이 뭐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라톤 뛰면 여기 등에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록을 잽니다. 그러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예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힘든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각기, 쓰레기 그 매립장 거기에서 이제 소각기도 설치하고 매립하고 시트지도 깔고 뭐 그런 사업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글쎄 그렇게 경쟁이 심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힘들대요. 공사가 있어야지 직원들 항상 고정비는 나가잖아요. 월급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친구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 오픈한 친구는 오픈한 지 11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하느냐고 손님은 알려줘야지 손님이 오죠. 그래서 손님이 이제 좀 알려지면서 좀 이렇게 오다가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손님이 뚝 끊긴 거죠. 그 친구도 고정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그 친구도 힘들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냥 각계 업체, 뭐 꼬마 빌딩 짓는 친구는 건축법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지금 뭐 집을 짓고 막 건물을 올릴 그런 시기는 별로 아니니까 그 친구도 힘들고, 뭐 다들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유소 하는 친구 있어요. 주유소 하는 친구도 힘들대요.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않으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거든, 그 주유소거든요. 놀러 가지 않으니까 기름을 안 낸대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대요. 한 뭐 매출액 한 30% 이상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 힘듭니다. 다 힘드니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쟤도 힘들고 얘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만 힘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30여 개국에서 뭐 입국 제한한다고 딱 그러죠? 뭐 웃기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전 세계가 힘든 거예요. 다 전 세계 경기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나만 힘들 게 아니다라는 이제 안정감이 생기죠. 예, 쟤만 잘 되고 나만 안 되면 진짜 속상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다 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일의 그 사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공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건비 내야 되죠. 임대료 내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밥값은 나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받으러 갑니다. 우리 뉴스에서 나왔죠. 뭐 200억을 풀었다, 300억을 풀었다, 500억을 풀었다. 자, 이게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지인이 그 아울렛에서 애견차하는 지인이 급하잖아요. 그 친구는 직원도 많이 쓰고 막 이래서 갔답니다. 은행에 의자가 쫙 놓여 있대요. 거기에 대기는이 한 30명 정도 된답니다.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가지고 딱 3분 얘기합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 없고요. 대출 안 나옵니다. 대충 신용등급 딱 쳐보고 딱. 왜냐하면 은행이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500억을 풀었다, 뭐 300억을 풀었다. 정부가 그 돈 풀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저도 가봤어요. 뭐 저도 용가리 통뼈 아니잖아요. 10% 매출 빠졌고 직원들 월급은 나가야 되고 고정비는 나가야 되니까 가봤는데 서류를 저는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갔습니다. 서류를 못 떼어라 뭐 해라 다 떼가요. 딱 갔어요. 그러더니 뭐 은행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대출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러더니 이제 은행에 가서 신용장이라는 거 뭘 받아오래요. 받아와서 딱 대출을 했어요. 나오는 줄 알았죠. 뭐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근데 최종적으로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온다고 물어보니까 세금을 아직 안 낸 게 세금이 좀 지방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죠. 풀리면 뭐합니까? 안 나오는데. 그래서 미소금융을 갔어요. 미소금융을 딱 갔더니 거기도 뭐 못 떼와라 딱 가요. 미소금융은 이율이 좀 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딱 하냐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견샵을 내면서 뭐 제 돈도 좀 들어갔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게 따져봐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나라에서 풀렸다는 건 뭐냐고. 500억, 300억 풀었다는 거. 글쎄요.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분도 그래요. 뉴스를 봤는데, 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짜 뉴스냐? 딱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아니겠죠. 9시 뉴스에 나온 거니까. 뭐냐면 대출을 하는데 그 자영업을 좀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거의 50% 이상은 신용분자가 돼요. 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 된단 말이죠. 제가 그거 왜 하냐면 저 신용카드 설계사 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다른 일 하면서 신용카드 설계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뭐 5천 명 정도 이제 딱 돼요. 딱 되는데 미성년자 빼고 우리 90살까지 카드 나옵니다. 93세까지 제가 카드 발급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5,000명 중에 경제인구 딱 빼고 그러면 한 뭐 3,000명? 그 중에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 다 신용이 안 됐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대부업체, 캐피탈이나 이런 데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카드 안 나옵니다. 1등급이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은 안 나와요. 그리고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 안 나옵니다. 카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은행에 가도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 1년 딱 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직업 월급 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현금 서비스 받아요.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론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 안 나와요. 그게 전산에 다 떠요. 그러다가 좀 부가가치세 좀 못 내고 소득세 좀 못 내서 좀 연체됐다. 그러면 대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300억, 500억, 1000억 몇 조를 풀어도 자영업자 중에 못 받는 사람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 가봤자 서류 떼는데 돈 들어, 여기저기 차비 들어. 그럼 다
타는 사람은 누구냐? 안정적인 사람이 타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기회에 그 사람도 대출 받아 놓습니다. 안정적이라도. 왜?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은 싸게 대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와서 비싸게 대출 받은 거 그거 갔습니다. 갈아타기 합니다. 안정적인 사람. 자영업자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출 거의 안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한번 가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어렵죠. 뭐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한 4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비싼 상가에 입주한 사람은 관리비도 세죠. 저도 관리비 한 3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관리비를 연기하시고, 그리고 집주인하고 연락하세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임대료를 좀 밀어달라. 어떤 착한 임대인, 재래시장의 착한 임대인들 그거 뭐 10% 깎아주기로 했다, 밀어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기타 경비를 많이 줄이세요. 뭐 하루에 뭐 직원들 7,000원짜리 밥 사주고 8,000원짜리 밥 사줬다 딱 그러면 그냥 5,000원짜리 칼국수 쓰세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같이 공유해야 돼요. 줄일 걸 줄여야 됩니다.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하여튼 아껴야 됩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경상도에서 나왔나요? 뭐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해요. 일단 저 진보예요. 저 더불어민주당. 저 문재인 대통령 찍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오케이를 해요. 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할 때 그걸 해봤잖아요. 100만 원 준다고 그 신보라인가? 그 국회의원 뭐 난리 쳤잖아요. 그걸 왜 줬냐? 그 사람이 대학생들이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유흥비로 썼다. 뭐 어쨌다. 대학생들은 유흥비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 돈 받아서 여행 가면 안 돼요? 왜 꼭 잘 버는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런 거 뭐라 안 그러고 대학생이 국민 세금 가지고 그걸 썼다? 이재명 시장이 그러잖아요. 좋은 정책을 가져오시면 신보라 오시면 제가 그걸 하겠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100만 원씩을 대학생한테 주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은행 가봤자 자영업자들 대출도 안 되는데 그냥 되는 놈만 해고 가는데, 자,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78만 579명이에요. 그럼 100만 원씩 주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5조 정도 이제 든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가 힘들어요, 그게. 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제가 응원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내세운 뭐예요?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죠.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희는 4식구니까 그럼 400만 원 들어오겠네요. 이 두 식구 있는 신혼부부는 200만 원 들어오겠네요. 자, 소득을 그렇게 해서 5조를 갑자기 확 올렸어요,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쓰냐?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들어가는데 그게 소득이 돼서 주도 성장이 되느냐? 만약에 이거 시행을 뭐 이번 달에 했다. 그럼 2개월 안에 답 나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옳았냐 안 옳았냐가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추경하고 뭐하고 뭐해서 뭐 어디다 쓰는지 뭘 썼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있는 놈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이거 국민청원 한번 낼까요? 그럼 국민청원 한번 1,000만 명 그 정도 나오면 100만 원씩 주겠죠.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이에요. 뭐 찾아보니까 688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600만 명. 그럼 600만 명에 딸린 식구를 4명이라고 치죠. 직원도 있고 집안 식구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러면 642, 2,400만 명이에요. 인구의 반이 자영업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영업자들이 계속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어쩌라고요? 여태까지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여태 그 정권들이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를 생산해낸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와서 자영업자를 많이 냈어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오픈하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그럼 뭐 먹고 삽니까? 해결 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사실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럼 2,400만 명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 인구의 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많이 뽑고 있잖아요. 솔직히 공무원들 많이 뽑고, 그리고 대기업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면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아작나는 거예요. 그러면 밑바닥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다 힘들면 아무리 위에서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세금 거칠 게 있어야죠. 재벌도 뭐 밑에 하청업자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뜯어먹을 게 없어지면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이 왜 망한지 아세요? 조선시대 인구의 반이 양반이었어요. 양반 뭐해요? 일 안 하잖아요. 신화 짓고 뭐 성리학이나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 뭐 백정 뭐 이런 하급민들, 하층민들이 생산해낸 거, 쌀을 뭐 1년에 뭐 10가번이 생산해냈다. 아이 그럼 9가번이 가져가는데, 고리대출, 황공, 뭐 대동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렴주구가 조선시대에 심했었냐면요, 현감 사또가 내려오잖아요. 그 밑에 이방, 형방, 공방, 병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을 안 줘요.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아전들은 어떻게 해요? 형방이 이렇게 해서 봐주고, 공방이 이렇게 해서 봐주고, 이방이 이렇게 해서 더 뒷돈 챙기고, 니들 알아서 뒷돈 챙겨서 해라 그런 거죠. 그 이방, 형방 이런 그 아전들이 헤쳐먹어요. 사또들은 다 안 헤쳐먹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거 해먹은 거 뭐 있으면 이게 이제 진급에 안 좋아요. 그리고 사또나 현감이 되려면 어차피 양반 아들이에요. 양반 아들은 대대로 물려오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 안 헤쳐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명예욕이 중요한 거죠. 후배를 안 주니, 근데 그걸 지금 이어받아서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공무원만 뽑고 앉았어요. 공무원은요,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책을 위반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돈 벌어오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죠. 자영업자가 죽으면 우리나라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책은 그렇게 안 펴요. 중산층 이상 힘들면 위에도 힘들고 밑에도 힘들겠죠. 우리나라가 힘들면 외국도 힘든 거예요. 외국이 전 세계 나라들이 반 정도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우리 한국민을 출입 금지 시켰어요. 뭐 걔네들 입장에선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되게 웃긴 거죠. 우리가 중국한테 마스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 정부가 보냈네, 뭐 민간이 보냈네, 민간 단체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나간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돈도 보내주고 구해줬는데 쟤네가 먼저 막아요. 일본 애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수출 제한 조치했죠. 그리고 지네들이 크루즈서부터 뭐서부터 지네들이 코로나를 많이 확산시킨 거잖아요. 그러더니 우리나라 한국인들 입국 못 시키게, 입국 안 하게 했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또라이로 봐요. 근데 저희가 이 퍼주기 애교, 옛날서부터 한 집안의 가장이 자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저기 담보 그래 담보 보증서 주고 뭐 해주고 남한테 잘하고 집안 식구들한테는 쫄쫄 굶어도 남한테 잘해라. 이게 심리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았으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해요. 힘이 강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념 퍼주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진단키트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하루에 15,000명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은 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일본 애들은 진단키트도 물론 딸릴 뿐더러 일본 애들은 하루에 뭐 1000건도 안 한답니다. 걸린 사람만 한답니다. 지금 미국도 진단키트 부족하고요. 베트남도 부족하고, 베트남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어도 얘네들 어떻게 해요? 한국민들 출입 제한 시켰잖아요. 제 친구 미국에 베트남에 의사로 가 있는데 난리 났대요. 감시받고 있답니다. 자, 진단키트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원활하게 공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이탈리든 일본이든 우리나라한테 진단키트를 요구를 할 거예요. 마스크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진단키트를 너네들한테 수출해 줄 테니 너네들 입국민 출입제한 그거 풀어라.
이렇게 강건하게 나가야 돼요. 뭐 미래 보고 뭐 중국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우리 나중에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일본한테 우리가 이제 저자세로 이렇게 나가면 일본이 우리한테 해줄 거야. 그런 어린애적인 외교 하지 마세요. 이제 미국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 뭐 트럼프 기생충이 그게 영하냐 어쩌냐 저쩌냐. 근데 자기네들 이제 코로나 확진자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국을 얼마나 칭찬해요. 트럼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냥 말 바꾸는 거를 그냥 손가락 뒤집듯이 해요.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국익을 위해서 해야죠.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스크 많이 생산된다고 뭐 해주지 말고 국민한테나 먼저 해주고 해주시라니까. 남한테 다른 나라에 뭐 어려운 뭐 도와주려고도 돈 보내고 뭐 구호자금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보내세요. 제발 좀. 우리나라 자영업자부터 살리고 하시라니까요. 그 국민한테 100만 원 주는 게 그게 아깝습니까? 그게 아까워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보내죠? 그래놓고 자영업자들 뭐 그 시급 올린 것 때문에 망한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끝내 정부에서는 그거 변명하죠.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은 알아요. 최저 시급을 올리면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됐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너무 급하게 올렸다는 거죠. 올리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천천히 오르고 생산성도 한꺼번에 올라야 되는데 그거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 진짜 최저시급을 못 받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급하게 가면 안 되죠.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근데 요거는 요 코로나 사태 이 100만 원 전국민한테 1인당 주는 거는 이건 당장 시행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어쨌다 저쨌다 주문 딴 데다 쓴다 모았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다 국회의원만 빼고 100만 원씩 다 주세요. 저는 이런 법이 발효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재난 일어났다 뭐 강릉에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국회의원들 절대 그런 자리 못 가는 법 그거 만드세요. 가면 뭐야 요번에 또 나경원이 또 그랬다며요. 왜 담당자 왜 또 안 하냐고. 거기 가서 불 나면 불 끄고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 그거 해줘야 되고 질병관리본부에 거기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할 일 진짜 없는 사람도 와서 거기서 브리핑 해야 되고 청문회 가서 혼나야 되고 이게 그 일을 할 때 이거 코로나 구제하고 뭐 재난 그걸 구제하는데 거기다 힘을 쏟아야 돼요. 담당자도 그런 데 불러주지 마세요. 그런 법 만든 것도 누구 하나 청원해 주세요. 국회의원은 재난이나 이런데 그런 장소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거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자영업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3,000%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코로나는 뭐 2, 3개월 안에 극복이 되고요. 그리고 매년 3년 주기로 이런 사태는 일어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매뉴얼을 갖고 우리 자영업자도 매뉴얼을 갖고 국민 개개인이 그런 매뉴얼과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